반갑습니다. 네, 한국사 박기용 강사입니다. 네, 제가 이제 도시의 옆 강실에서 수업인데 선생님 수험생분들한테 우리 설명회가 금토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들어가야 돼서 수험생들 양해를 얻고 잠깐 왔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들어왔는데 후딱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빠른 한국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설명에 저는 뭐 선생님마다 조금 특색이 다를 건데요. 저는 이제 일단 3월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회, 현장 수업을 위한 포커스에 맞춰서 설명회를 진행할게요. 한국사 학습법과 또 전체적으로 3월에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빠른 한국사라는 것은 제가 좀 커리큘럼의 회전 속도가 빨라요. 다른 한국사 선생님들보다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한 평균 한 2배 정도 빠릅니다. 2배. 2배 정도 빠른데요. 그렇게 해서 제 신조는 어떤 진도든 전 범위를 다양한 관점에서 빨리빨리 끝내서 회전율을 여러 번 높여서 반복적인 학습이 다양한 각도로 이루어져야만 한국사 학습이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 한 5년 정도 계속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진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일 방법적으로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빠른 한국사라고 하고 제 모토가 지원 한국사인데 이게 제일 제가 조선시대 학자 중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 박지원 선생이에요. 아주 실용적인 안목을 가지면서도 언행이 일치가 됐던 분이고 그러면서도 인간미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 딸 이름도 박지원이에요. 예, 그 실학자 박지원의 이름을 딱 써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과 가장 사랑하는 저희 외동딸 이름을 따고 강의를 진행하는데 게으름을 부리거나 함부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지원 한국사라는 모토를 달고 공무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요. 공무원 생활도 한 3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원대학교 신문사, 그리고 한국교원대학교 영자신문사, 또 한국교원대학교 학생처를 관리하는 7급 공무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오늘의 그 유튜브 설명회 캐치프레이즈를 가니까 보니까 결론 공무원이 최고야라는 캐치프레이즈던데 저도 뭐 만약에 특별한 변수가 없었으면 계속 공무원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좋았어요. 직업적 만족도가 이만한 직업은 없어요. 정말 행복한 직업이고 삶의 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대도시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경북 교원대에서 근무를 할 때 시골에 있거든요. 충북 청주시 강내면 다랑리 산 7번 주소도 안 까먹었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정말 쾌적한 삶이었고 노동의 강도도 강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가정 상황상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 나왔긴 했지만 가끔 그때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은 꼭 공무원이 되셔서 삶의 질, 웰빙 그리고 또 자아 성취를 이루는 삶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거기에 도움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자, 메가 공무원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있고 현재도 방문각 공무원에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 실수로 앞으로 다시 갔고요. 한국사 학습 5개명 짧게 얘기할게요. 너무 지나치게 두꺼운 교재를 버리고 컴팩트한 교재로 공부를 하자. 그리고 너무 긴 이론 강의를 좀 피하고 이론 강의를 한 4,000분 이내로 좀 축약된 이론 강의를 진행하자. 공부를 하자.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 때 이 3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론 강의를 아무리 길게 들어도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이론 강의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기출 강의를 문제 푸는 걸 들어가면 수험생분들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한국사만 그런 건 아니지만 기출 문제를 보면요. 문제집을 보면 문제가 있고 바로 밑에 해설이 길게 달려 있어요. 굉장히 기형적인 건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능 문제집 같은 걸 보면 문제 쭉 있고 해설은 뒤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 문제집을 보면 문제 있고 해설이 바로 있어요. 문제 밑에 해설, 문제 밑에 해설, 문제 밑에 해설. 왜 그러냐면 이론 강의를 듣고 기출 문제를 푼다고 푸는데 안 풀리니까 해설 읽고 그냥 문제 푸는 거야, 수험생들이. 제가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차라리 그걸 인정하고 이론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핵심적으로 단원별로 이론을 다시 한번 요약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론에서 기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강사랑 같이 풀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핵심 기출 적중 예상 문제를 같이 결합시킨 획기적이라는 그 문제집을 개발해서 기출 강좌를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의 기출 강좌는 핵심 이론과 기출과 예상 문제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론 강의를 좀 길게 하시고 저보다 2배 정도, 그 다음에 기출 문제만 푸는 강의를 하시고, 그게 잘 연계가 안 되니까 또 압축 노트, 뭐 필기 노트, 요약 노트 강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만 막 3배, 4배 듣고 강의 듣다 끝나는 거 1년에.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차라리 이론을 짧게 듣고 그 다음에 핵심 이론을 듣고 그거를 차라리 기출 문제로 바로 강사와 함께 적용시키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4번째 단계에서 예상 문제 단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이론 한 6,500분, 7,000분, 8,000분, 심지어는 10,000분 하는 분도 있어요. 10,000분 듣고 그러면 한 5개월 지나가 벌써. 그 다음에 기출문제 바로 풀라니까 안 풀리니까 또 압축 이론 강의를 따로 들어요. 그것 또한 3,000분 돼요. 듣고 또 기출 강의 문제 풀다 보면 시험 2달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예상 문제집 보면 400문제, 300문제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모의고사. 그럼 실제로 수험생이 푸는 문제는 2,000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론 2달 만에 끝내요. 3,500분 정도에. 그 다음에 핵심 이론 보면서 기출까지 보는 이 강좌, 획기적 강좌에서 문제 1,300문제 저랑 같이 풀어요. 여러분들 보고 풀라고 안 해요. 먼저 풀어보라고도 안 해요. 그냥 오라 그래요. 저랑 같이 적용시키는 훈련해요. 함께 푸는 거죠. 1,300문제를. 그리고 여기서 예상 문제 단원, 그러니까 이제 4개월 지나고 5개월 때죠. 요때 1,000문제를 같이 풀어요. 그럼 이미 다른 분들 이제 겨우 한 300문제 풀고 있을 때 2,500문제를 푸는 거. 이때는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는 거예요. 네, 2,500문제를 푸는 겁니다. 2,500문제를 풀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미 다른 수험생들보다 이론도 2번 듣고 문제는 3배 이상을 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번의 전범위 커리큘럼을 많이 돌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이 무조건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모든 세상만사 다 똑같습니다. 풍부한 실전 경험과 있는 학생이 어떤 영역이든 다 잘하게 돼 있죠. 근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긴 강의에 치중하지 않았었는가? 네, 이런 거를 좀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실강생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학습 단계에 맞지 않는 강의, 실강생을 인강으로 유도하는 커리큘럼을 멀리하라.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학원의 강사이기도 하지만 또 방문각 공무원의 온라인 강사이기도 하니까 보통 이제 7월, 8월에 이론 강의를 촬영하죠. 촬영했어요. 그러면 이제 9, 10월이나 뭐 11월, 12월에 기출 강의를 촬영하죠. 근데 현장의 수강생들은 7, 8월에도 들어오고 9월에도 들어오고 11월에도 들어오고 1월에도 들어와요. 그럼 예를 들어 1월 달에 이론 강의를 수강으로 수강생들이 들어왔어요. 지금도 1월에 수강생들이 지금 이론 강의를 듣고 계세요. 제 이론 강의를 오늘 아침에 수업했는데, 그럼 이분들이 3월 달이 되면 당연히 1호를 들었으면 어떤 과목이든 그 다음에 기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뭐 이제 이미 그 전에 촬영을 했잖아요. 기출 강의를 9월 달에, 작년 9월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잘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한테 미안한데 올 가을에 개강하니까 인강 들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학원에 왜 와요? 집에서 깨끗이 씻고 편안하게 앉아서 인터넷 틀면 되지. 그러니까 지하철비 쓰고 버스에 치여가면서 노량진에 오신 분들이라면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를 빼놓고는 늘 현장에 오신 분들한테 이론 강의 끝났으면 그 다음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촬영도 안 하는 강의들을, 이미 그 전에 다 촬영한 강의들을 항상 기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학습 단계에 맞지 않는데, 예를 들어 이제 겨우 이론 끝난 학생들한테 바로 모의고사 풀으라고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찍을 필요가 없는 강의들이니까 나머지는 인강 보세요. 5과목 공부하는데 언제 인강 봐요, 그거를. 그래서 현장에 오신 분들한테는 인강과 별도로, 인터넷 촬영과 별도로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제가 몸이 2개, 3개가 부서지더라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맞춰드리겠다는 거. 이게 사실 좀 쉬운 게 아닌 게 5과목이고 전공 과목이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표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날짜를 더 내고 싶어도 다른 우리 수험생분들이 다른 과목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서 깔려면요, 제가 요상하게 시간표를 최대한 깔아야 되는데
제 바이오리듬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짜드리겠다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5개 이 5개명이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또 공부할 때 이 기준을 맞춰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고 저도 이 기준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린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보여드린 게 3월달 강의가 이겁니다. 이제 이론 강의인데 60시간 동안 이론 심화 과정을 끝내고요. 저는 연구실이 M층에 있습니다. 2층과 1층 사이에 숨어 있는 층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밴드나 그 카페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 나온 이 모습처럼 게을러 터져가지고 도저히 운영 못하겠어. 대신에 현장 수강생들한테 이제 휴대폰 번호를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언제든지 카톡으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어제도 밤 9시 24분, 밤 10시 14분, 저녁 8시 17분에 세 분의 수험생이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고요. 제가 이거는 절대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확인했으면 반드시 답해드립니다. 제가 똥을 누고 있든 당구를 치고 있든 음악을 듣고 있든 뭘 하고 있든 간에 부부싸움을 하고 있든 간에 확인하는 즉시 예전에 심지어 마누라하고 언쟁하다가 자기 잠깐만 조금 있다가 다시 언쟁하자고 하고는 답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오든 카톡으로 반드시 질문 주시면 답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굴 마주보고 얘기할 만큼 중요한 일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시면 약속 잡고 상담해 드리겠고요. 교재가 300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서가. 그러니까 일단 교재가 적당한 두께이기 때문에 일단 책값이 쌉니다. 좋아요. 네, 책값이 싸고 우리 방문각 출판부에서 나온 책인데 편집을 잘 해주셨어요. 예뻐요. 가독성도 좋고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처리가 잘 돼 있어서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이 잘 구분되어 있는 책이고요. 교재가 너무 두꺼우면 사실 상당 부분을 수업 시간에 활용도 못 하는데 이 책은 그냥 그 영혼까지 다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아깝지가 않을 겁니다. 책에 영혼까지 다 빨아먹습니다. 거의 라면 봉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라면 끓여 먹을 때 부스러기까지 다 끓여 먹잖아요. 그런 책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60시간 동안 딱 끝내고 그 외에도 필요한 자료들 이때도 이미 적당한 수준의 기출문제라든지 또 고등학교 교과서 자료 같은 것들은 제가 계속해서 드립니다.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 드려서 3, 4월에 이론 과정을 끝내면 5월, 8월 그러니까 원래는 5월, 6월 2달 동안 기출 과정을 딱 끝내 드리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날짜를 더 내고 싶어도 다른 또 전공 과목들, 국영 영어 과목들하고 시간표가 겹쳐서 도저히 시간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 펼쳤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출과정이 획기적이라 그래서 이 교재 이름이고요. 핵심 이론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출과 적중 예상 문제를 결합시킨 교재인데요. 한국사를 100개의 주제로 분류해서 핵심 이론과 기출 부성과 예상 문제를 한 번에 보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론 듣고 바로 기출 풀으라 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핵심 이론 주제별로 말씀드리고 이 주제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네요. 같이 풀어볼까 하면서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치 제가 유도 배울 때 유도관에 가면은 우리 관장님이 얘들아 업어치기를 시연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해주시죠. 네, 같이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보여드리면서 출제 코드를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2달 동안 원래 진행합니다. 64시간 일주일에 2번에서 2달 동안 진행하는데 시간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5월과 6월에는 전 근대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끝내드리고 그리고 7월 8월에 근현대사랑 문화사를 합쳐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원래 2번씩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표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깔끔하게 기출 강좌를 끝내드리면 이제 9, 10월에는 그럼 선생님 원래 제가 알기로는 9, 10월이나 11, 12월에 다시 7, 8월이 원래 7월이 메인이거든요. 공무원 학원이 그때 제일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보통 7월을 기준으로 해서 9월쯤에 메인으로 기출 혹은 11월쯤에 메인으로 기출 촬영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3월에 들어온 저희는 9월쯤엔 뭐예요? 저는 그래서 언제나 1월에 들어온 분, 3월에 들어온 분, 5월에 들어온 분, 7월에 들어온 분들을 위한 새로운 강좌를 다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다 강좌가 있어요. 뭐 단원별 기출 면역 예상 문제, 뭐 백주제 십지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범위를 보실 수 있는 강좌를 만들어 드려서 계속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강좌를 만들어 드리니까 그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 죽어나는 거예요. 몸만 축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강좌는 마련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는 꼭 약속드릴게요. 3월에 들어왔지만 이론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올해 3월에 이론 들었지만 저는 기출 강좌를 올해 그 11월에 할 예상이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인강을 보든 알아서 하세요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 무조건 합니다. 저도 이제 파이널에 지금 바로 옆에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 수강생들 끌고 지방직까지 가야 되지만 이분들을 지키는 것과 별도로 여러분들도 3월 달에 수강생들이 좀 적게 들어온 시즌이지만 책임지고 제가 함께 가겠다는 거 약속드리고요. 자, 이거는 시간이 없어 생략할게요. 제가 뭐 노력해서 나름 운 좋게 적중한 문제들인데 지금 이거 할 시간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도 모셔야 되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꽤 신통하게 적중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생략하고요. 이거는 이제 혹시나 3월 달에 다른 회사에 계시다가 우리 회사의 그 파이널 과정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3, 4월에 그 요번에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간단한 수업 소개입니다. 네, 국가직 대비용으로 국가직 시험 이전에 그 10개적 미러링 모의고사라 그래서 좀 재밌는 모의고사인데 제가 이거 한지 한 4년 됐는데 지난 10년 동안 나왔던 국가직 기출 문제를 역으로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이 아니에요. 이제 예전에 공무원 갤러리 어떤 수험생이 야 기훈이가 하는 그게 변형 아니냐고 누가 올리셨는데 변형이 아니고요. 변형이 아니고요. 미러링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원효 대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기출 문제가 있으면요. 저는 이걸 의상 대사로 바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독립협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광무개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코드에 비슷한 시대의 중요한 주제를 다른 중요한 주제를 아예 바꾸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되면 두 가지가 다 생각이 나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꽤 많이 나오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개발한 건데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괜찮더라고. 그리고 또 학생들도 좀 한꺼번에 한 일석이조 효과도 있고 해서 이걸 진행하면서 파이널 모의고사로 진행하고요. 국가직 끝나자마자 좀 쉬지 않고 바로 지방직 10개년 미러링 모의고사 10회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4월이 끝나요. 딱 4월이 끝나면 5월 달에 지방직 대비 파이널 모의고사를 또 한 12회 정도 진행하면 지방직 시험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제가 3월에 이론 강의를 듣는 분들을 위한 수업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초시생 이론 과정 소개를 드렸고 지금 아마 거의 포인트는 이쪽에 맞춰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3월쯤에 파이널만 들어오러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3월에 들어오는 이 3월 달에 처음부터 요 얘기만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3월은 사실 찬밥이야. 지금 새로 학원을 들어와서 지금 공무원을 한다. 공무원 학원들이 보통 1월 5월, 7월, 뭐 9월 이럴 때를 메인 시즌으로 삼는데 3월에 내가 신규생으로 들어가면 나를 환영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방문각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7월이나 1월 못지않게 여러분들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이끌어 나갈 거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속을 3월 달에 이론하고 5월, 8월에 기출을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이미 시간표도 다 드렸어요. 회사에. 그잖아요, 선생님? 제가 다 드렸잖아요. 약속을 지켜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혹시나 다른 회사에 계시다가 혹시 오시는 분들 파이널만 오시러 온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강좌를 진행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우리 화산 박혜선 선생님, 네, 저랑 같은 박씨입니다. 박혜선 선생님이 이제 다음번 설명회로 오실 겁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